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재욱입니다. 자, 오늘도 랜선 스터디 이제 4회차네요. 벌써 많이 왔네요. 아직 한참 남았지 뭐.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여러분이 문제를 먼저 풀고 그리고 이제 해설을 조금 빨리빨리 속도감 있게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 뭐 제대로 생각했는지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지자체, 국민에 대한 금전채권, 그리고 국민이 국가지자체에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이 맞죠. 2번입니다. 불법 체포 구금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요거 소멸시효 기산일은 이제 청구할 수 있을 때로부터 기산하는 거죠. 법적 장애가 없을 때.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구속영장 발부 집행에 의하여 불법 상태가 종료된 날, 요때로 봤습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제 뭐 안타깝게도 좀 소멸시효가 빨리 종료되는 쪽으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3번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 요거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납입 고지는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해 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4번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면 변상금 부과권 권리 행사 법률상 장애 사유가 없어요. 그래서 진행이 됩니다. 정답 3번이죠. 자, 2번 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부가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맞죠? 그래서 민사소송 절차도 맞습니다. 조세부가 처분 요거는 이제 공법 관계인데 부당이득 반환으로 넘어가면은 갑자기 사법 관계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2번 부가가치세 법령에 따른 환급세액 지급 의무 등의 규정. 그래서 이 키워드 요거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환 요거는 부당이득 반환이 아예 아니에요. 그래서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다. 자세한 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쭉 배우고 나면은 내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암기식으로 그렇게 해결해 버리셔도 돼요.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긴 합니다. 자, 3번 행정행위 단순위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공정력에 의해서 그 행정행위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행정행위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당이득이 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공정력 같은 것도 우리 조금 있으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지금 뭐 안 배웠다라고 하더라도 아, 공정력이 요런 효력이 있구나. 그 행정행위 일단 유효하게 만드는 효력이 있구나.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해야 여러분이 나중에 봤을 때 이제 더 익숙하게 더 잘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잘 이해하고요. 자, 4번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 개별적 사안에 따라 행정주체 주장할 수 있고요. 사인도 주장할 수 있겠죠. 자, 3번 사인의 공법행위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사직 의사 표시 사표를 던졌다. 그러면 면직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인의 공법행위 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나 의사 표시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맞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취소할 수 있다. 근데 판례는 아예 정말 의사 형성도 못할 정도의 강박이다. 그러면 무효고 그 정도가 아니라면 이제 민법 110조 사기 강박 적용될 수 있는데 실제 사안에서는 강박조차도 아니다라고 봤죠. 자, 3번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사인의 공법행위도 유효한 것으로 보는 개별법, 우편법 등이 있죠. 그리고 4번 사인의 공법행위,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벌써 느낌 안 좋죠. 구속력 안 되죠. 공정력 같은 거, 집행력 같은 거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 사인의 공법행위 옳지 않은 것 모두 옳은 것.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여부 관련하여서 전입신고자가 거주 목적에 다른 이해관계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면 안 되죠.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하는지 이것만 보는 거예요. 자, 니은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요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맞고 디귿 자, 학습비 받고 이제 원격 평생교육 축교공 이제 거기죠. 그래서 요거 다 갖춰서 신고했다 그러면은 이런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입니다. 형식적 요건 갖추면 신고 받아줘야 되는 거다라는 거. 요거는 수리 무료 신고니까요. 그리고 리을 건강진흥법에 의한 지위승계 신고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사실적 행위가 아니라 법률적 행위죠. 법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고르시면 되겠죠.
자, 신고술이 옳지 않은 것은 1. 수산제조업 신고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류를 요구하여 신고서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러면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이게 맞죠? 어쨌든 던지고 와야 돼요. 무슨 소리를 하든 왈왈 짓든 그냥 던지고 와야 된다라는 거. 자, 2번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계법 영업신고 요건을 갖춘 자라도 당의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이다. 그럼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법률상의 요건은 갖춰야 되니까. 3번 납골당 설치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맞고요. 수리 처분이 있어야만 설치할 수 있다. 그 구분하는 거 물론 다 외워야 돼요, 사실. 근데 많이 보면은 대부분 기억나니까 뭐 너무 이렇게 다 막 정리하고 막 암기 부담을 처음부터 갖지는 마시고 해나가다 보면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각자마다 달라요. 그러면 그걸 정리하는 거 그게 가장 효율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식하게 암기하려고 하는 거는 지쳐요. 지쳐. 그리고 4번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반려하는 행위 축교공 이거죠.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틀린 겁니다. 6번입니다. 법규명령 옳지 않은 것은 자, 법규명령 일반적으로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규 성질을 가지는 것. 그리고 2번 법규명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에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 허용이 되죠. 자, 3. 법규명령 중 위임명령은 원칙적으로 헌법 75, 95에 따라서 개별적 수권 규범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죠. 헌법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4번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 불형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고시 행정규칙으로 정해버렸다. 그러면은 대외적 구속력 인정 안 된다라고 봤죠. 7번입니다. 행정입법 옳은 것은 법령의 직접 위임에 따라 위임 행정기관이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라면 제정 형식이 고시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 위임한계 벗어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 혼자가 아니라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맞죠? 2번 법규명령이 법률상 위임의 근거 없어 무효다. 근데 나중에 법률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죠. 콘센트 꼽아주면 그때부터 레이저 나간다라는 법규명령 구속력 갖는다. 그리고 불형 총리령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단언하면 이건 틀린 거라고 봐야 됩니다. 불형과 총리령의 우열 관계 같은 게 이제 다툼이 있으니까. 그리고 4번 불형의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 기준. 요거는 행정규칙으로 보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죠. 8번입니다. 법규명령 설명 옳은 것은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나오면 주의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괄위임도 가능하죠. 자치법규니까. 그리고 2번 험제 법률이 공법적 단체 정관의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 포괄위임해도 되지만 그때도 의회 유보 원칙은 병렬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말 핵심적인 사항은 의회가 아예 위임도 하지 말고 직접 정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대충 위임해도 된다라는 거. 네, 틀렸고 3번 처벌법규 조세법규 국민의 기본권 직접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영역에서는 그 위임이 아닙니다.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 행정 영역에서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맞죠? 국민에게 더 침입적인 거니까 더 빡세게 규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쉬운 내용이에요. 자, 4번 헌재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도 일종의 법규범임으로 요것도 꼴 수 있거든요. 예산은 법규범임으로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가기관, 국민은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과 마찬가지가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자, 9번입니다.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OX 바르게 연결한 거 다 알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상급행정청, 하급행정청이 제정한 법규명령을 스스로 개정 폐지할 수는 없으며 상위법령 제정 개정 통하여 이제 하위 법규명령 효력 소멸시킬 수는 있다. 맞고 니은 법규명령 개별적 구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처분적 법령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은 법령 원칙적으로 취소소송 대상 안 되지만 이런 예외적인 경우엔 직접 대상이 될 수 있죠.
자, 그리고 요거 제가 엄청 강조해 드렸죠. 진료 과목 이 글자 크기 제한하고 있는 거. 요거는 일반 추상적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의사라면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리을 법규 명령이 재판 전제가 됨이 없이 직접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헌소 대상이 된다고 보면서 이거 무슨 판례예요? 그게 딱 떠올라야 돼요. 법무사법 시행규칙 사건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고르시면 되겠고요. 10번입니다. 자,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 몇 개인가? 다양하죠, 문제. 자, 국세환급금에 대한 국세기본법 항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존재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 납세자가 이제 과오납부액이니까 부당이득이고 이런 민사소송이다 맞고요. 자, 제3자가 체납자 납부해야 할 체납액을 굳이 체납자 명의로 납부했다. 그러면은 제3자는 부당이득 청구할 수 없죠. 국가가 이제 이거 네가 대신 내는 거야? 그래 좋아, 좋아. 이제 이렇게 해서 받았으니까. 그리고 자, 디귿 비진의 의사표시민법 규정 사인의 공법 행위 적용되지 않는다 맞고요. 리얼 의료법에 따라 정신과 의원 개설하려는 자가 자,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추어 개설 신고를 했다. 그러면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의원급 이제 의료기관 개설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라는 거. 여기서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 의원은 수리 불효 신고인데 정신과 의원은 수리요 신고라고 딱 찍어봤으니까 지금 현재 존재하는 판례대로 수험생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음, 자, 학칙 일정한 경우에 법규성을 인정할 수 있다. 여러분이 국립대 다닌다 그러면 그거 지켜야 되잖아요. 그거 괜히 어겼다가 잘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쉽게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랜선 스터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이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좀 뭐 잘 못 푼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말고 그리고 내가 좀 잘 푼다라고 해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둘 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평온하게 꾸준하게 소처럼 우직하게 걸어가다 보면은 언젠가 여러분 목표에 정신 차려 보면 목표에 도달해 있다. 요게 인생의 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